키워드 공개합니다. 와, 베테랑들의 만남 웰메이드 프로덕션입니다. 영화도 기대되지만 방금 마지막 제작 영상 보고 나니까 영화 속 음악들도 무척 기대가 되는데요. 감독님, 네. 촬영, 미술, 무술, 분장, 의상 등 정말 웰메이드 제작진이 대거 참여한 작품 밀수인데 특히 저희에게 싱어송라이터로 너무나 익숙한 장기하 음악 감독님이 함께 하셨어요. 이 영화는 제가 그 각본을 쓸 때부터 70년대 그 곡들을 아주 전면적으로 쓰겠다고 생각을 했었고 아마 한 11곡 넘게 그 영화 속에서 들으실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만드는 오리지널 스코어는 이런 분위기와 어울려야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한 한국의 대중가요 아티스트 중에서 가장 이 시기의 음악에 되게 진심인 아티스트가 장기하 씨였고 그래서 만나서 본인도 이제 영화 음악을 처음 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부담을 많이 가졌었는데 완성된 나중에 이제 영화를 곧 보시게 되겠지만 아마 왜 선택을 했고 얼마나 잘 어울렸는지는 영화를 보시게 되면 아마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더욱더 기대가 되고 사실 저희가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만을 위해서 이제 밀수팀에서 선물로 준비한 연안부두 뮤직비디오도 이제 처음에 봤지만 그 곡도 OST 중에 한 곡이고. 네, 굉장히 중요한 장면에 들어가죠. 그리고 뭐 영화 처음 시작이 돌아가신 최연 선생님의 앵두라는 곡으로 시작하고요. 제가 아주 어린 시절에 들었었던 음악들을 쓴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했었던 음악들. 그래서 배우분들한테 대본 들을 때 이미 대본에 선곡된 곡들이 있어가지고 배우분들이 다 또 성실하셔서 곡을 다 찾아가지고 들어보셨더라고요. 사실 그 영화에 있어서 음악이 OST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 씬을 각인시킬 수 있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데 김혜수 씨는 이번 밀수의 OST 중에 난 이 곡이 정말 좋다, 기억에 남는다. 사실 감독님이 얘기하셨지만 연안부두라는 곡이 우리 밀수팀 전원을 하나로 묶어줬던 곡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캐릭터로 보자면은 저는 머무는 곳 그 어딜지 몰라도라는 곡이 있어요. 그게 정말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 춘자라는 인물과 너무 완벽하게 일치하는 곡이었던 것 같아요. 네. 우리 염정아 씨는요? 저도 역시 연안부두를 너무너무 좋아했었고요. 저는 캐릭터로 봤을 때 저한테는 김추자님의 무인도라는 곡이 있어요. 그 곡이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무인도. 네. 조인성 씨는요? 저는 산울림의 근데 제목이 뭐였죠? 내 마음에 주단을 깔고. 네, 그 곡이 참 영화를 통해서 그 곡을 다시 들으니까 더 새롭게 느껴졌던 곡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김혜수 씨가 주단을 완전히 깔았다고 또 혼잣말로 얘기해 주셨어요. 네, 박정민 씨. 예, 저도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 그 대본 보면서 이제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본에 노래가 다 적혀 있었는데 들으면서 그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 되게 그 씬의 분위기가 확 파악이 됐었던 것 같고 그래서 연기하기가 좀 더 편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이 씬의 어떤 톤 앤 매너를 알 수 있어서 있습니다. 연기하기가 좀 더 편했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고민시 씨. 네, 저도 연안부두를 제일 좋아했었고요. 그리고 김정미 선생님의 바람이라는 노래를 또 저의 캐릭터로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좋습니다. 김종수 씨. 저는 최연 선생님의 앵두가 근데 최연 선생님 그 보이스가 너무 매력적이라서 매력적이죠. 예. 그냥 가을 낙엽 위에 이렇게 흘러가는 바람 같은 그런 목소리라서 또 그 노래를 오랜만에 또 이렇게 들으니까 또 그 느낌이 확 살아나서 정말 좋더라고요. 네. 좀 더 부탁드리면 불러도 주실 것 같은데 부탁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사실 부를 뻔했네. 예, 지금 진짜 부르실 것 같아서 오늘 또 기쁜 날이니까 또 다음에 하시겠어요? 예. 다음에. 예. 자, 우리 김혜수 씨. 영화 배경으로 이제 항공관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네. 뉴 종로다방, 군천 네네. 시내 이런 중요한 곳곳에 디테일이 돋보이는 작품인데 이렇게 완벽한 장소들이 굉장히 몰입하는데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물론이죠. 이제 저희 영화에서 주 무대가 군천이라는 70년대 가상 도시를 설정을 했는데요. 이 군천이라는 공간 자체, 그러니까 이 이름에서 주는 이 명칭에서 주는 뉘앙스를 너무 현실적인 것들을 기반으로 영화적인 상상력이 완전히 동원이 돼서 재현이 되다 보니까 마치 70년대로 타임머신 타고 간 것 같은 느낌. 그래서 현장은 저희가 따로 70년대의 어떤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노력을 하지 않아도 완벽하게 준비가 되는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 공간을 이제 우리 관객들이 만나볼 차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MBN스타 이남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김혜수 배우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매번 이제 확실하면서도 좀 임팩트 있고 매력 있는 캐릭터를 보여주셨는데 이번에 이제 주춘자 캐릭터가 가진 매력이나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좀 궁금하고 어떤 부분을 가장 신경 쓰는지 좀 답변 부탁드리고 이제 배우분들께 이제 감독님들하고 이제 앞에 연안부두 뮤직비디오가 이제 좀 공개됐었는데 혹시 그런 좀 비하인드도 알 수 있을까 해서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춘자는 굉장히 영화적인 인물이긴 한데 그동안 뭐 제가 오래 했잖아요. 오래 했고 많이 했고 인상적인 배역들도 좀 했는데 제가 그동안 했던 배역 중에 가장 상스러운 배역이에요. 네. 근데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고급지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근데 네. 저 너무 재밌게 했어요. 너무 재밌게 신나게 했고 이게 적정선에서 상스러운데 이런 역을 제가 두 번 다시 맡을 수 있을까? 라는 정도로. 근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뭔가 이렇게 원초적인 것들을 발현해서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즐기면서 했고요. 그리고 아까 그 연안부두 뮤직비디오 비하인드는 사실 저희 워낙 팀워크가 좋았어가지고 그때가 또 굉장히 심각한 그 코비드 시대였잖아요. 아직도 뭐 종료된 건 아니지만 근데 우리가 개봉할 때 어떻게 될지 몰라. 우리 다들 일정도 있고 하니까 우리 수시로 뭐라도 찍어 놓자라고 해서 정말 배우들 폰으로 찍었던 영상을 모아서 편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너무 좋았고 그 안무도 준면 씨가 막 안무 짜주고 그래서 우리끼리 막 분장실에서 까불면서 연습하고 항상 그 LP판을 심지어 LP판을 또 선물 받았어요. 중간에 스태프한테. 해서 LP판 이렇게 분장실에서 틀어놓고 우리 영화에 나오는 삽입곡들 들어가면서 그렇게 즐겁게 찍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정아 씨도 그 얘기했는데 저희 뒤에서 스탠바이 하면서 연안부두 뮤직비디오 나올 때 생각나 맞아 뭐 이러면서 맞아. 그 순간은 사실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 영상에 담긴 그 순간이 너무나 소중하고 네. 오늘 진짜 귀한 발걸음 해주신 기자님들을 위해서 선물로 예, 촬영 및 녹화가 이제 불가하다는 점은 양해를 부탁드렸지만 선물로 이 자리에서 이제 공개를 했는데 연안부두라는 곡으로 선택한 이유는 뭡니까? 염정아 씨. 저희가 공통적으로 다들 좋아했던 때문에. 곡이에요. 또 상징적이기도 해요.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그 조인성 씨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에 싱크를 맞추시더라고요. 입 모양을. 참으로 오랜만에 뮤직비디오에 출연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 그쵸? 제가 핑클의 나우가 있었고요. 네, 예. 00년인가 이후에는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에는 더 싱크도 맞춰가면서 직접 부르는 듯한 느낌을 표현하고 싶었고요. 손이랑 팔이 어찌나 긴지 그죠? 네. 그래서 대본에 있는 대사 외에 가사를 외웠어야 됐고 그게 조금 스트레스였던 것 같아요. 가사가 혹시나 틀리면 안 되니까. 왜냐면 중요하기 때문에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되게 많이 신경 썼던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제 뮤직비디오나 이런 또 영상에 먼저 또 경험이 최근에 많은 고민시 씨 네. 어떠셨나요? 정말 핸드폰에 영상이랑 예쁜 사진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뭐 저뿐만 아니라 같이 함께했던 해녀 언니들 핸드폰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의 추억이 그 뜨거운 여름에 정말 많다 보니까 사실 그 뮤직비디오에 담겨져 있는 그 이상으로 정말 훨씬 더 추억이 많이 있어서 영화가 공개된 이후에 더 좋은 영상들을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연출을 해봤던 박정민 씨가 연출했나요 혹시? 이번에는 카메라를 잡았어요. 촬영만. 그 연안부두 뮤직비디오에서 가장 안정적인 커트는 박정민 씨 실력이에요. 와, 놓칠 뻔했네요. 박정민 씨, 예. 그 촬영에 이제 어떤 점에 가장 중점을 뒀는지 그 연출, 그 이제 조금
더 그럴싸하게 나와야 해서 유료 어플을 사서 찍었습니다. 아 유료 어플을 썼다. 네. 지금 배우분들도 모르고 굉장히 탁월했던 것 같아요. 네. 네네. 배우분들도 열심히 해주시고 하니까 우리가 프리 그 시간이 없었는데 또 예, 불구하고 예. 그거를 어플을 깔았던 거죠. 제가 다 이렇게 야, 합의로 굉장하십니다. 예. 깔아서 했고 지금 유승환 감독님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 같은 연출자로서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진짜 아까 김혜수 선배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김혜수 선배님이 기획하고 다른 배우들이 다 그러니까 함께? 배우들이 그러니까 어떤 우리 뭐 그 홍보팀에서 뭘 개입 하자고 없이. 한 것도 아니고 왜 막 어느 날 현장에서 막 배우들이 모여가지고 막 쪼물딱쪼물딱 하고 있고 뭐 하는데 아니 영화 촬영을 해야 되는데 뮤직비디오를 그래서 막 땀 흘리고 있고 그렇죠. 사람들 대사 집에도 안 가고. 가사 외우고 있고. 예. 그 나중에 이제 그거 가지고 또 편집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또 싱크가 정확하게 안 맞아요 또. 그러니까 다음부터 하시려면 좀 그거를 맞춰가지고 틀어놓고 하시든지. 예, 앞으로 찍을 때는 좀 싱크를 맞춰달라고 또 류승환 감독님. 아니 근데 그 분위기 때문에 스텝 너무 더울 때였는데 스텝들의 활력이 되게 살았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주부 노래 교실 같은 분위기가 이렇게 되면서 현장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아까 나온 메이킹에서 이제 배 나오고 뭐 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실제 바다에서 떠 있는 것처럼 해야 되니까 이렇게 뭐 오른쪽 왼쪽 이러면서 스태프들이 서가지고 네. 계속 움직여서 배우분들이 막 멀미하고 그러셨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실제로 현장은 지금 우리가 즐겁다고 하지만 스태프들은 사실 강도가 좀 있었는데 워낙 배우들이 저도 이런 적이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배우들이 워낙 중심에서 활력을 막 계속 현장에서 유지를 시켜주시니까 저도 이 영화는 안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끝났네요, 근데. 그러니까. 자, 다음 질문 너무나 아쉽게도 자, 또 질문 있으신데 마이크 전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MHN 스포츠 정승민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조인성 씨랑 박정민 씨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인성 씨는 이제 모가디슈 이후 두 번째로 감독님과 호흡을 맞추시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궁금하고요. 박정민 배우님은 이제 액션을 선보이셨는데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자님. 목소리가 굉장히 좋으세요. 지금 여기 난리 났어요. 목소리 좋으시다고. 예. 자, 조인성 씨. 감독님과 두 번째 호흡이셨어요. 어떠셨나요, 이번에? 글쎄요. 그러니까 모가디슈 때도 좋았었지만 또 두 번째 했을 때에 또 편안함이 있었던 것 같고 그 당시에는 그랬었어요. 감독님하고 밀수를 찍기 전에, 그러니까 모가디슈를 개봉을 이제 시켜놓고 제작 발표회도 다니면서 끝나면 바로 또 밀수 현장에 가서 저희 또 액션씬 찍다가 또 중간에 무대 인사도 돌고 뭐 좀 이렇게 외유내강 전속 배우인 것처럼 활동을 했던 시기여서 그렇게 그렇죠. 한 3, 4년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감독님과 이 현장에 있는다는 게.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베테랑 2 촬영장에 놀러 갔는데 그러니까 그 현장에 제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있어야 될 것 같고 오늘은 손님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 그 어색함이 좀 있을 정도로 이제는 참 더욱더 뭐라 그럴까 이제 형 같기도 하고 그리고 동네도 비슷하거든요. 옆집 이웃 사촌이라 가끔 뭐 놀러 가고 이제는 영화적 동지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좋습니다. 예. 우리 박정민 씨는 어떻습니까? 액션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번에 임하셨는지? 그 액션 씬이 좀 컷 길이가 길어서 제가 못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여러 번 고생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실수하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과 절대로 상대 배우를 실제로 때리지 말아야지라는 어떤 마음가짐과 뭐 그런 마음들로 찍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안전을 제일 힘든 거 아닙니까? 네네. 때리지 않으면서 실수하지 않으면서 그 네. 긴 신을 끝낸다는 거. 네네. 네, 필모사상 최고의 연기를 선보인 박정민 씨. 네. 자, 혹시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이쪽 앞쪽에
오른쪽 뒤쪽입니다. 기자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센의 하수정 기자라고 반갑습니다. 하고요. 저는 유승환 감독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한국 영화가 그 관객들한테 좀 크게 많이 사랑받지 못하고 있어서 조금 안타까운데요. 범죄도시 3 같은 경우는 약간 별개의 그 시리즈라는 느낌이 드는 것 같고요. 그래도 감독님 작품은 관객들이 되게 기대하고 많이 기다리고 있는 작품인데, 이제 영화는 꼭 극장 가서 봐야 한다는 경계가 이제 많이 흐릿해져 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밀수 같은 작품들은 극장에서 꼭 봐야 한다, 봐야 가치가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작품인데, 극장에서 봐야만 하는 이유랄까, 그래야 가치가 있을까, 이런 그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감독님 그 매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 되게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먼저 왜 영화를 극장에서 봐야 하는가라는 질문에는 극장에서 상영되는 것을 전제로 모든 과정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현장에서 준비되는 그 연기자분들의 어떤 감정선이라든지 그것을 촬영하는 방식, 그리고 나중에 화면과 소리의 그 미세한 조정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극장에서 큰 스크린과 세팅이 되어 있는 그 스피커의 상태로 경험하는 것을 전제로 작업을 하거든요. 저는 제 영화를 지금까지 한 번도 뭐 이렇게 휴대폰으로 본다거나 하는 것을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것은 시대가 변하고 그 관객분들의 이런 영화를 대하는 방식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뭐 무작정 그것만 고수할 수는 없겠지만,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극장에서 관람을 하셔야 만든 사람들의 의도가 100% 전달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전히 집에서 보는 것도 편하게 볼 수 있고 하지만, 영화 한 편을 볼 때 저만 해도 집에서 영화 한 편을 볼 때 이렇게 완전 온전하게 감상을 못 하거든요. 뭐 전화 오면 받아야 되고, 뭐 목마르면 물 떠 마셔야 되고. 근데 불 꺼진 상태에서 온전히 여러 사람들과 함께 같이 그 한 2시간 정도의 시간 동안 무언가를 경험하고 어떤 온전한 작품을 감상한다라는 것. 우리가 영화를 대중예술이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극장 안에서 같이 우리가 그 침묵하더라도 그 안에서 어떤 긴장을 같이 공유하고 어떤 감정의 흐름을 공유하고 하는 것들은 누구나 다 경험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단순히 영화를 본다가 아니라 영화를 극장에서 경험한다라는 것, 체험한다라는 것은 집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밀수 역시 영화적 체험을 선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자, 마지막 질문. 네, 안녕하세요, 기자님. 안녕하세요. 저 코리아 헤럴드 김다솔 반갑습니다. 기자입니다. 상반기에 어쨌든 여성 서사를 다루는 작품들이 몇 개 있긴 했는데, 이렇게 상업 영화에서 대형 스케일로 나온 건 되게 반가운 것 같고요. 감독님도 거의 20년 만에 여성 투톱 액션물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서 오랜만에 이렇게 여성 투톱 범죄 액션 하셨는지 궁금하고, 또 배우님들도 물론 단독 주연을 해도 어색하지 않지만 김혜수 씨, 염정아 씨, 고민씨 씨 이렇게 유 감독님의 여성 투톱 액션물에 하게 된 소감도 궁금하고요. 또 조인성 씨나 박정민 씨 그리고 김종수 씨는 이렇게 좀 뒷받침하는 역할로 나온 소감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감독님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게 특별한 제가 2023년에는 여성 영화를 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던 건 아니고요. 저도 20년 만에 왜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 근데 그러면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끌렸고, 그리고 여기 아까도 농담처럼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 배우분들과 해야 된다라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확신이 들었었고, 그리고 이제 막상 영화를 보시면 이것이 이 두 주인공이 그 서사를 끌고 가긴 하지만 여기 등장하신 분들 외에 또 굉장히 다양한 인물들이 막 얽히고 설키면서 굉장히 재밌는 좀 군상극을 보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딱히 이것이 여성 서사극이다라고 한정 짓기에는 좀 이 영화가 내포하고 있는 조금 범위가 더 넓은 것 같아요. 그 영화를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제 영화가 공개되고 나면 또 다른 이제 질문이 나올 텐데 어떻습니까? 그래도 여성 투탑이 이제 이야기의 서사를 이끌어가는 이 작품,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끌렸겠지만 김혜수 씨 좀 소감, 이 작품을 함께한. 저는 사실 또 드라마나 OTT 쪽과는 다르게 영화 쪽에서 여성 중심의 영화들이 기획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데 그런 작품이 기획되고 있다는 것에 굉장히 감사했고요. 그 작품이 저한테 의뢰가 됐다는 거에 상당히 기뻤고 감독님 얘기처럼 이게 여성 서사에만 치우친 영화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테면 조인성 씨나 박정민 씨 같은 경우 물론 이렇게 좋은 배우들이 우리 영화에 힘을 실어준다라는 거에 감사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실제 해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두의 얘기이기도 한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영화를 하면서 제 스스로 가장 크게 깨달은 점, 늘 가지고 있었지만 조금 더 크게 상기한 점은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은 팀이고 나의 정체성은 팀원이라는 거, 그거를 다시 한번 굉장히 각인시킨 작품이었고, 개인적으로는 유승환 감독님 굉장히 여러 가지 시도를 했고 또 상업적인 면과 특히 액션에 특화된 굉장히 특별한 연출력을 선보이셨던 분인데, 모가디슈라는 영화로 또 다른 정점을 저는 찍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후의 작품이 어찌 보면 감독님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그리고 가장 많은 대중들과 소통할 수 있는 상업 영화로 돌아온, 그것도 여성 서사 중심의 그 작품이라서 저는 사실은 기대감이 컸어요. 그리고 이건 아마 제가 이 작품의 그러니까 그 멤버로 참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굉장히 고무적이고 기대를 했을 그런 요소였던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염정아 씨, 브라운관과 스크린을 오가면서 이제 다양한 서사를 이끌어 오셨는데 이번에는 함께 하시면서 소감 어떠세요? 지금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언니가 지금 다 하셨고, 예, 너무너무 공감을 하고요. 그 팀과 팀원이라는 것들을 너무 아주 크게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전 이 영화를 하면서 되게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는 거, 예, 그분들과 오래오래 함께 할 수 있을 거라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기쁩니다. 그게 참 큰 힘이죠. 자, 김종수 씨가 그러면 대표로 이제 네. 다양한 서사가 나오고 뭐 큰 줄거리가 있고 그럴 텐데 저희가 아직 이제 영화를 보지 못한 상황에서 이번에 이 서사에서 함께 이끌어가면서 어떠셨는지? 제가 이끌어간 건 없고요. 네. 그래서 제 파트만 열심히 했는데, 오면서 제가 또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그 여기에 이제 오늘 참석하지 않은 배우들 중에도 보면 이제 장도리는 또 장도리와 함께하는 또 무리가 있고, 또 이제 권상사도 이제 그 옆에서 같이 하는 정도원 배우가 있고, 또 윤병희 배우, 또 뭐 너무 많은 배우들, 또 그 해녀 무리로 나오는 뭐 박경혜 배우, 박주면 배우부터 해서 한 분 한 분이 진짜 그 출연할 때마다 저는 아껴서 아직 안 봤거든요, 영화를. 너무 그분들께 보고 싶을 정도로 아까 말씀하신 그 팀의 그 케미스트리가 정말 저 또한 기대가 되고 지금 설레거든요. 여러분들이 꼭 극장에서 한번 확인해 봐주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질문해주신 기자님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저희 포토타임만 남겨놓고 끝인사를 드려야 될 시간인데요. 류승환 감독님부터 끝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아무튼 올 여름에 7월 26일 날 개봉하니까요.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 영화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종수 씨. 네, 저희들이 즐겁게 찍었다는 거 안에는 치열하게 찍었다는 게 확실히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극장에서 시원한 쾌감 꼭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민시 씨.
네, 정말 뜨거운 여름 저희들의 정말 이 열정을 아주 가득히 녹아냈으니까요. 꼭 70년대 그 열기를 극장에서 뜨겁게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정민 씨. 네, 저한테는 이 영화가 굉장히 뜻깊은 영화인데 저도 아직 영화를 못 봤거든요. 예, 저도 그 영화를 보는 날을 설레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많은 분들께서 저와 같은 마음으로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인성 씨. 일단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모가디슈 때는 아무도 없는 횡한 극장에서 되게 새로운 방식으로 인사를 한 것 같은데요. 정말 이렇게 만나고 우리 전에 해왔던 이 방식대로 영화 제작 보고회나 이렇게 만남들이 없어지는 건 아닐까? 도대체 이게 끝나긴 할까? 했었는데 이렇게 다시 만나게 돼서 참 되게 반갑고 다시 영화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아무쪼록 영화 개봉하는 날까지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만나서 인사드릴 수 있는 시간이 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염정아 씨. 네, 오늘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영화 밀수를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힘을 좀 많이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수 씨. 네, 인성 씨 얘기한 것처럼 사실 영화를 하면서 이렇게 정말 오래간만에 대면하면서 저희 영화를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들고요. 저희 열심히 준비했고 그리고 올 여름 많은 관객들을 만나기에 정말 자격이 있는 영화인지 여러분들 검증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많은 관객들이 사실 극장으로 가는 발걸음이 끊길 정도로 이제는 조금 문화적인 일상들이 많이 변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저희 영화가 과연 자격이 있다 치면 중간에서 많은 관객들이 다시 한번 영화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영화관으로 발길을 돌릴 수 있는 그런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포토타임을 위해서 무대 정리하는 동안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 마이크는 의자 위에 올려주시고요. 무대 옆쪽에서 잠시 대기 부탁드립니다.